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거 1심 선고 예. 2시 반인데 예. 희한하게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조간 신문들을 딱 봤더니 일면에 없어 기사가. 오호. 주요 신문들의 일면에들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회면에 다들 조그맣게들 이제 오늘 선고 이렇게 해서 얌전하게들 기사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기사라서? 관심은 많죠. 관심은 근데 많은데. 기사 그렇게 조그맣게 썼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만드는 신문이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SBS 이상하게 삼성 기사만 나오면 언론사가 작아져요. 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그 장충기 사장의 그 문자 메시지 공개된 거를 놓고 보면 예. 참 안타까워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참 훌륭한 회사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데 그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그 막강한 영향력을 언론, 관계, 국정원 이렇게 쫙 서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거를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국민들이 참 박탈감 느낄 것 같아요. SBS 논설위원 입장에서 진짜 순수하게 네. 삼성이 굳이 우리나라 정계에 줄을 대고 꼼수를 부리고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려고 그러지 않아도 네. 삼성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그럴까요, 근데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역사가 그래요. 우리 정경유착의 역사. 18753 원칙 아시죠? 모르겠어요. 자, 방위 성금을 낸다. 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다. 예. 무슨 재단을 만든다. 큰 수백억대 이상 들어가는 돈이 필요할 때. 예. 국가 예산으로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할 때. 예. 그럴 미르 때 재단을 세운다. K스포츠 재단을 세운다. 뭐 많잖아요. 예. 그렇죠? 과거 역대 정부가 또 놓고 보면은 딱 원칙이 있어요. 재계에서. 삼성이 얼마 내는가를 딱 보는 거예요. 삼성이 100억 내면 현대차 80억, 아하. SK 70억, 아하. 롯데 50억 낸다 했다가 조금 깎아주세요 해서 40억. 아. 이런 식으로 딱 18753 원칙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네요. 정확하게 일치돼요. 예. 정확하게 일치돼. 불행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에요. 네. 자,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끊겠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런 적폐와 그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라는 전제 아래 예.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상식과 통념과 큰 틀에서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거는 검찰 기소 단계고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이 가능하냐 안 가느냐를 가르는 1심 선고가 오늘이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얼마나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TV 생중계를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의 입장으로 법정에 TV 카메라가 들어가서 생중계가 되는 것이 사법 정의와 언론 자유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지난 20몇 년을.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규칙도 바꿨어요. 예. 공개하라.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재판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두둔하는 편이에요. 두둔한다기보다는 이해할 만해요. 용인하겠다. 예, 이미 결론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공격할 준비가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판결이 나오면 그거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 예.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만큼은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생중계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비난하기에는 재판부를 비난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 너무 치열하다 지금 쟁점이.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정치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SBS 목동 사옥준 근처로 원일이 기자님 팬클럽 총동원 중입니다. 9044님 믿고 듣는 원 기자님 여기도 8455님 봉도사님 원일이 기자님 엄청 팬이에요. 오늘도 탈탈탈 여기도 탈곡기 너무 시원해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총동원했는데 지금 2명 왔는데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계속 오고 있어요. 예. 2명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그럼 이제 계속 좀 털어보면 계속 말이죠. 터세요. 네. 저기 핵심이 뇌물죄라는 거는 뭐 다 여러 번 다들 이제 알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시간 3시간 좀 뒤에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가슴 떨려요. 예. 이제 재판부가 이제 들어와서 5가지에 대해서 쭉
양형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문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이렇게 이제 이게 결론이 나요. 이게 1시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한 4시 넘어야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지켜봐야 돼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5시부터 또 생방송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마 그 나오지 전까지는 않을까요? 천만다행이네. 자, 그러면 봉도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유죄 7년이요. 심플해요. 심플하고 쉬군요. 예, 심플하시네. 제가 어제 저녁에 삶이 클리어해요. 서초동에서 이제 법조인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예. 단연 뭐 이게 화제도만요. 법조인들도. 그럼 법조인들도 그 판사들끼리 네. 자기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몇 년 유죄 무죄 이거 계속 내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유죄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뇌물죄가 무죄라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그걸 부인하지는 말자고요. 그런데 유죄를 예측하시는 법조인들의 가장 많은 써내라 그랬어요. 예. 쭉 우리 써냈어 이렇게. 예. 근데 제일 많은 게 7년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제 핸드폰에 변호사 전화번호 350개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체 무죄 말고 뇌물죄 혐의. 예. 이게 왜 제가 자꾸 뇌물에 지금 집착을 하냐면 거기서부터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뇌물, 횡령, 해외 재산 도피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뇌물이 유죄가 되면 쪼로로 다 유죄야. 박근혜 대통령도 유죄야.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왜냐하면은 돈은 300억이 건너갔어. 약속은 430억을 했지만 돈은 300억이 건너갔어요. 돈이 갔다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니니까 회사 돈이 나갔어. 회사 돈이 나갔으니까 그게 횡령. 횡령인 거고. 근데 그게 그 중에 77억이 77억이 독일로 갔어. 예. 해외 재산 도피예요. 이게요. 해외 재산 도피 혐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적용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에 뭐 동아그룹,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정도? 나머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이 바깥으로 반출된 달러를 환수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처벌하는 규정을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 최하 10년이에요. 뇌물은 받은 사람은 강하게 처벌을 받아도 중죄를 받아도 준 사람은 최고 5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뇌물죄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최하 5년인데 구형이 12년이 된 이유는 이게 해외 재산 도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인 뇌물죄가 입증이 되면 중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형의 기준이 뭐게요? 몇 년이면 중형일 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7년이요? 아니요. 5년. 5년. 왜냐하면 5년부터는 집행유예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중형 그럴 때는 5년을 기준으로 중형이라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니까 못 풀려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뇌물죄 이제 입증 혐의가 이제 이게 핵심 관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법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기소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 관계예요.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야. 뇌물을 입증하는데. 예, 요걸 제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계속 그 우리 변호사들도 그 얘기를 해. 그거 갖고 갈려요. 네. 어떻게 그걸 입증할 거냐. 김태현 변호사가 입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죄. 그다음에 백 변호사님 이름 변호사님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서 변호사들 다 갈리죠. 다 갈리죠. 예. 갈리는데 재판부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A가 민간인 B를 내세워서 돈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간인이 받은 돈이 공무원 A한테 건네간 흔적과 증거가 있어야 뇌물죄가 입증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이 건너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안 건너갔단 말이에요. 양 건너갔죠. 재단으로 들어갔고 최순실한테 갔지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진 않았단 말이야 돈이. 예. 근데 특검은 이거를 경제 공동체 한 몸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 공동지갑.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대법원 판례가 딱 두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뇌물죄가 입증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민간인과 공무원의 관계가 채무 관계가 있어서 빚쟁이야. 그래서 민간인한테 예. 돈을 갔는데 그 빚이 있어. 다들 예. 빚이 있어. 그럼 그거 대신 갚아준 예. 거거든요. 그 돈 간 걸로 인정을 간주하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예. 딱 두 번째 경우. 이 공무원이 돈 받은 민간인을 매겨 살리는 관계야.
그러면은 그걸로 돈이 가는 게 결국 공무원한테 간 걸로 입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약간 비슷해지려 그러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특검은 지금 줄기차게 주장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건너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게 무죄라고 하는 거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사건을 아하.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서 삼성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다. 아, 특검 주장이에요? 이 특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테일의 함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디테일의 함정. 예. 아.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봐라. 예, 큰 틀에서 국민의 봐라. 함정에서 봐라.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통념과 상식과 정황만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예. 재판만큼은 좀 법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법대로 해달란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지금 법대로 좀 해달라. 그게 뭐냐면 돈이 건네간 것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특검이 최순실에서부터 from 최순실 to 박근혜로 돈의 흐름을 입증하지 못했어. 예. 기껏 한 게 옷 사줬다. 집 살 때 대리 계약해줬다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해. 그러니까 결국 입증이 안 된 건 맞아요. 그건 사실관계론을 놓고 보면. 두 번째. 제3자 뇌물 재단으로 들어간 돈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삼성 변호인 측은 불법 청탁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제3자가 받았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제3자가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는 거고 특검은 왜 입증이 안 됐냐. 3차례나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 거고. 아니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봉도사님하고 저하고 어젯밤에 만났어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와가지고 서로 부정한 청탁을 했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안 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할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방송 출연을 해달라고 예. 지금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그렇게 본 거예요. 거예요? 예. 삼성과 박근혜가 만난 것은 네. 그러면서 캐비넷 문건도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증거가 없어. 거기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정황 증거인데 예. 거기에 정유라라는 단어 하나만 나왔으면은 게임 끝인데 예. 끝내 안 나왔어. 아하.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거를 다 그냥 단어만 받아 적은 거야. 이것이 그 연결고리라고 직접 증거가 안 된다라는 게 삼성의 주장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구구절절히 양쪽의 쟁점을 이렇게 털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핵심 관전 포인트를 쫙 가지고 오늘 2시 반부터 진행되는 선고 결과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쫙 들어보시면 예. 요런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줬구나. 예. 그걸 이제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삼성이 자 알겠다. 네. 정경유착 등도 이렇게 기소하는 것도 알겠는데 재판은 법적으로 해달라. 네. 법대로 해줘라. 네. 국민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제까지 삼성이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들 기술 갈취해가고 그랬을 때 네. 법대로 했습니까? 살아온 그 기업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정경유착으로 등등은 법망을 살살살살 피해갔으면서 지금 결정적인 이 순간에 법대로 하라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나 검찰의 기소는 그렇게 큰 틀에서 예.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오늘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통념과 상식에서 말이 되지 않는 거를 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딱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예.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숨겨진 삼성의 전략 하나.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예. 거. 장충기, 최지성 이 수뇌부가 예.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다 우리가 한 거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러면서 바보 코스프레로 쫙 했잖아요. 이런 거를 법률 전문 용어로 총대 맨다. 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검찰 머리 숨기기. 근데 그 논리가 그러면 재판부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예.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무엇을 질문하는가를 보면 예. 판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물었다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위치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물어봤잖아요. 예. 아니 M&A인데 그 부회장식이나 돼갖고 M&A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느낌도 있었죠. 예. 그런데 또 특검에 불리한 질문도 또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특검 쪽에 예. 불리한 질문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날카롭고. 예를 들자면 특검에서는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승계라는 이제
그걸 명기했단 말이에요. 예. 특검한테 물었어요. 양쪽에 다. 자, 이재용 승계라는 말의 규정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거를 집요하게 물었어요. 재판부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용 삼성이 최순실에게 돈 준 300억이라는 돈이 이재용 승계라는 연결고리에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정황적으로는 그거 아니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예. 법적으로 딱히 이게 연결고리로 딱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킴 뉴질랜드에서 듣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여기 시간은 오후 5시 반 재판 시작이네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어떻게 나올지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해외 이민 가신 분들은요. 해외 이민 가시는 순간 애국자가 다 돼요. 그러네요. 예. 네. 0340님, 왕 기자님 제 궁금함도 좀 탈탈 털어주세요. 이번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유죄가 되면요. 뇌물 공여자가 유죄 아니에요. 뇌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유죄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죠. 이 재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뇌물 공여자는 5년 이하. 네. 근데 뇌물 수수. 네. 25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커져요. 10년 이상. 커져요. 예. 커져요. 그래서 지금 양형을 다 이렇게 합치면 유죄가 뇌물죄가 유죄가 된다라는 전제 아래 박근혜 대통령은 40년 넘게 양형이 나와요. 10년 이하 무기까지. 네. 그래서 25년 주는이 무기죠요. 예,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자, 그래서 재판부가 예. 지금 이제 1심 재판부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판결문은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쓰거든요. 예. 막 고민을 이제 하죠.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완성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약 3명만 좀 보완을 좀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사법부의 비밀 하나, 예. 이 영업 비밀 하나 이제 영업 살짝 비밀. 알려드릴게요. 어허. 과거 같았으면요. 예. 이거 중요한 사건이죠. 예. 초미의 관심사죠. 예. 이거 지금 정권도 관심 있고 온 국민이 관심이 예. 있죠. 과연 1심 재판부에만 맡겼을까요? 대법원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 조율이라는 명제 아래 예. 어떤 형태로든지 눈에 보이지 않고 공식적이지 않고 명시적이지 않지만 뒷골이 뜨끈뜨끈한 뭔가 이게 있어요. 이게. 1심 저 판사들한테 얘기해 보면 이구 동성으로 다 맞다고 그러는 걸로 봐서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래 왔을까 지금까지? 사안이 중요하면요. 이건 사법부 전체 네. 명운이 걸려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취재를 했어요. 했어요. 아니래요. 이번에는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코트의 그런 잘못된 관행. 간접적 영향력 행사가 손발이 다 묶여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게 차단돼 있고. 그리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인데 후임을 이미 그 김명수 예, 춘천지방법원장 후보자는 예,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선언한 거 지금 아니에요. 물론 후보자 입장이긴 하지만 각 판사가 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법관의 독립을 더 중요시하고 있죠. 법관의 독립성, 예. 행정처가 혹은 대법이 예.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같은 얘기 같은데 다른 얘기예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개념이 달라요. 사법부 내에서. 자, 그 얘기는 그럼 종합적으로 하면 이재용 부회장 지금 1심 선고는 정말로 사법부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가 법조인들의 지금 현 상황에서 1심 재판부의 법과 양심에 맡긴다. 네. 그래서 박수를 보내줘야죠. 네. 그래서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못 써. 손을 쓸 수 없는. 네. 그리고 앞으로 재판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예. 그러니까 갈 사람은 손을 못 쓰고 올 사람은 손이 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혼자 해야 돼요. 3명. 권력의 공백기. 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권력이 들어와도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대법원장. 그렇죠. 자,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또 예측을 할게요. 네. 7년이고요. 항소심에서 네. 3년을 주면 5년 집행유예 주겠다는 거고. 그렇죠. 3-5 법칙. 그렇죠. 5년을 주면 조금 더 살아라는 뜻으로 어쨌든 2심에서는
형량은 좀 깎일 것 같습니다. 깎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 오늘은 1심 선고고요.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예.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수감 기간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8월 27일인가요? 오늘인데요. 8월 27일은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 무죄가 되면은 오늘 석방되는 거고 유죄가 되면 이제는 물론이죠. 계속 징역을 사는 물론이죠. 거죠. 그리고 지금 최지성 실장이 내가 다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라는 게 만약에 먹히면 예. 최지성 실장이 법정 구속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판에 전략을 삼성은 바꿨다. 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규칙도 바꿨어요. 예, 공개하라. 재판부.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재판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두둔하는 편이에요. 두둔한다기보다는 이해할 만해요. 용인하겠다. 예. 이미 결론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공격할 준비가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판결이 나오면 그거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 예.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만큼은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생중계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예. 그렇다고 이거를 비난하기에는 재판부를 비난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 너무 치열하다 지금 쟁점이. 예.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정치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SBS 목동 사옥준 근처로 원일이 기자님 팬클럽 총동원 중입니다. 9044님 믿고 듣는 원 기자님 여기도 8455님 봉도사님 원일이 기자님 엄청 팬이에요. 오늘도 탈탈탈 여기도 탈곡기 너무 시원해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총동원 했는데 지금 2명 왔는데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계속 오고 있어요. 예. 예. 2명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그럼 이제 계속 좀 털어보면 계속 말이죠. 터세요. 네. 저기 핵심이 뇌물죄라라는 거는 뭐 다 여러 번 다들 이제 알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시간, 3시간 좀 뒤에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가슴 떨려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왜냐하면은 돈은 300억이 건너갔어. 약속은 430억을 했지만 돈은 300억이 건너갔어요. 돈이 갔다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니니까 회사 돈이 나갔어. 회사 돈이 나갔으니까 그게 횡령. 횡령인 거고. 근데 그게 그 중에 78억이 77억이요. 77억이 독일로 갔어. 예. 해외 재산 도피예요. 이게요. 해외 재산 도피 혐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적용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에 뭐 동아그룹,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정도? 나머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이 바깥으로 반출된 돈을 달러를 환수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처벌하는 규정을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 최하 10년이에요. 뇌물은 받은 사람은 강하게 처벌을 받아도 중죄를 받아도 준 사람은 최고 5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뇌물죄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최하 5년인데 구형이 12년이 된 이유는 이게 해외 재산 도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인 뇌물죄가 입증이 되면 중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형의 기준이 뭐게요? 몇 년이면 중형일 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7년이요? 아니요. 5년. 5년. 왜냐하면 5년부터는 집행유예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중형 그럴 때는 5년을 기준으로 중형이라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니까 못 풀려난단 말이에요. 예. 무슨 재단을 만든다. 큰 수백억대 이상 들어가는 돈이 필요할 때. 예. 국가 예산으로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할 때. 예. 그럴 미르 때 재단을 세운다. K스포츠 재단을 세운다. 뭐 많잖아요. 예. 그렇죠? 과거 역대 정부가 또 놓고 보면은 딱 원칙이 있어요. 재계에서 삼성이 얼마 내는가를 딱 보는 거예요. 삼성이 100억 내면 현대차 80억, 아하. SK 70억, 아하. 롯데 50억 낸다 했다가 조금 깎아주세요 해서 40억. 아. 이런 식으로 딱 18, 7, 5, 3 원칙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네요. 정확하게 일치돼요. 예. 정확하게 일치돼. 아, 불행한 대한민국의 자, 자화상이에요. 네. 자,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끊겠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런 적폐와 그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라는 전제 아래 예.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상식과 통념과 큰 틀에서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거는 검찰 기소 단계고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이 가능하냐 안 가느냐를 가르는 1심 선고가 오늘이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얼마나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TV 생중계를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의 입장으로 법정에 TV 카메라가 들어가서 생중계가 되는 것이 사법 정의와 언론 자유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지난 20몇 년을.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거 1심 선고 2시 반인데 희한하게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조간 신문들을 딱 봤더니 일면에 없어 기사가. 오호. 주요 신문들의 일면에들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회면에 다들 조그맣게들 이제 오늘 선고 이렇게 해서 얌전하게들 기사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기사라서? 관심은 많죠. 관심은 근데 많은데. 기사 그렇게 조그맣게 썼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만드는 신문이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SBS 이상하게 삼성 기사만 나오면 언론사가 작아져요. 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그 장충기 사장의 그 문자 메시지 공개된 거를 놓고 보면 참 안타까워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참 훌륭한 회사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데 그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그 막강한 영향력을 언론, 관계, 국정원 이렇게 쫙 서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거를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국민들이 참 박탈감 느낄 것 같아요. SBS 논설위원 입장에서 진짜 순수하게 삼성이 굳이 우리나라 정계에 줄을 대고 꼼수를 부리고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려고 그러지 않아도 삼성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그럴까요, 근데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역사가 그래요. 우리 정경유착의 역사. 18753 원칙 아시죠? 모르겠어요. 자, 방위 성금을 낸다. 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다. 이제 재판부가 이제 들어와서 5가지에 대해서 쭉 양형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문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이렇게 이제 이게 결론이 나요. 이게 1시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한 4시 넘어야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지켜봐야 돼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5시부터 또 생방송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천만다행이네. 자, 그러면 봉도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유죄 7년이요. 심플해요. 심플하고 싶군요. 심플하시네. 제가 어제 저녁에 삶이 클리어해요. 서초동에서 이제 법조인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단연 뭐 이게 화제도만요. 법조인들도. 법조인들도 그 판사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몇 년 유죄 무죄 이거 계속 내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유죄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뇌물죄가 무죄라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하지는 말자고요. 그런데 유죄를 예측하시는 법조인들의 가장 많은 써내라 그랬어요. 쭉 우리 써냈어 이렇게. 근데 제일 많은 게 7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제 핸드폰에 변호사 전화번호 350개.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체 무죄 말고 뇌물죄 혐의. 이게 왜 제가 자꾸 뇌물에 지금 집착을 하냐면 거기서부터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뇌물, 횡령, 해외 재산 도피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뇌물이 유죄가 되면 쪼로로 다 유죄야. 박근혜 대통령도 유죄야.